엑스에게 물어보살.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어딜 번호 저기 번호 갓 번호 보살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 아무튼 스튜디오가 굉장히 초록색인데 저는 지금 왜 초록색인지 지금 감이 왔어요. 지금 비트 인터랙티브가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CG를 입혀주는구나. 한번 저는 믿지 않아요. 네? 아 믿지 않아요? 네. 아 불신에 거치했네 지금. 저희 당했었잖아요. 네? 아 그러네. 이런 거에 여기 번호라도 이렇게 좀 합성을 시키란 말이야. 어?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기 막 치킨뱅 하면은 그 치킨뱅 하면 그 빵 하는 거 그런 것도 해주고 줘. 여기 이제 CG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소인님들의 사연을 받아봐서 저희가 한번 뭔가 꿰뚫어 볼 예정인데.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니 다들 옷 있다 이제 온 거야. 아 저기 있었어요. 아 그랬어? 아니 근데 그대들 기다리다가 2주가 흘렀지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 잘 고정이 되나 봐요. 네. 가만히 지나가다가 저번에 찬이 보사라고 이앱을 찍고 아니 도저히 속세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잠깐 저기 수련을 좀 들어갔다 왔어요. 도봉산 13번 드렸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 네, 원님의 사연이에요. 네, 이분은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학생 초이스입니다. 요즘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로 수업을 하는데, 맞아요. 요즘에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죠.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조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심한 제겐 갑작스런 모임 후에 발표 등 모든 게 부담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복학생이라 전공은 다 까먹었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공포감만 커져갔습니다. 네, 조별 모임에서 각자 소개가 시작됐고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소개 따위에 패스하고 대뜸 다들 의견부터 주시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실시간으로 본 조원들의 당황한 표정이 잊히질 않네요. 사실은 조원들과 서로 편하게 얘기하면서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순간의 긴장으로 앞뒤 다 자르고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희망찬 대인관계는커녕 긴장해서 진심과 다른 말하는 저 앞으로 저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긴장을 극복하고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와 정말 제가 이 기분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저도 좀 약간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그 교탁 위에서 뭔가 그 발표하는 시간이면 막 손이 떨리고 막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 빨개지고 식은땀 나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순천에서는 안 해요. PPT를 이 회사에서 안 돼요. PPT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어떤 과제인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원님의 어떤 자신감을 좀 회복시키는 어떤 솔루션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저도 좀 그 남 의식을 되게 많이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렇죠. 남 의식하면 진짜 저였어요. 진짜 많이 하고 남들이 이렇게 보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것도 되게 겁이 많았고 진짜 그런 게 많은데 저는 그러다가 진짜 제 스스로 많이 바뀐 마음을 좀 고쳐먹었단 말이에요. 누가 날 판단해? 니들이 날 판단하면 어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쩔 거야. 이런 거 딱 뭐 자기 발표하는 시간,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왔어. 딱 쳐다보고 있잖아. 긴장은 돼.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뭐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긴장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딱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 일단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야 저분들도 그 상대방들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저도 약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좋은데 저희도 이제 무대를 설 때 떨리잖아요. 근데 뭔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덜 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덜 준비되어 있을 때는 뭔가 틀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보는 거 같고 틀렸네 하면서 이렇게 볼 것 같아서 더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날이 올 때 뭔가를 더 많이 준비해 가서 집에서 혼자 예행 연습해보고 저는 김철입니다 이런 거 다 집에서 몇 번 거울 보면서 해보고 직접 갔을 때는
확률적으로 한 80%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와우 씨 말대로 좀 준비를 일단 잘해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동훈 씨가 이제 말했던 대로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할 때 누가 뭐라 하든 조금 그냥 일단 난 내 것만 해야겠다. 내가 준비한 것만 잘 해야겠다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의식을 일단은 크게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일단 떨쳐낸다면 그렇죠. 굉장히 리마인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원님의 어떤 이런 또 솔루션을 드려봤는데, 자, 추가로 솔루션 카드를 한번. 과연! 와! 이봐! 내가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뭐 신들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귀가 막히죠? 선택은 너의 몫이다. 원님, 원님. your choice is best. 부적 또 하나 그려주세요. 자, 여기. 부적. 뭐죠? 그냥 누구든지 날 판단하지 못하도록. 분명은 내 인생은 내 거야. 치킨뱅 부적입니다. 자, 그 다음 찬입니다. 라스님의 사연.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그치? 가끔은 남을 너무 의식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에이스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근데 일단은 다행인 거는 본인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이거를 그거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진짜로. 이걸 좀 이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을 그만큼 의식하는 성격이라는 거잖아. 그럼 자꾸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은근히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걸 다르게 풀어가면은 이런 단점을 오히려 장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데 내가 보면 이러다 보면 너무 의식을 많이 해서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이걸 이용해 먹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패션이에요. 옷을 입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일부러 그냥 어차피 그냥 남들 의식하면 그냥 의식하는 걸 좀 즐기자. 남들이 보게 하는 걸.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옷 입는 걸 좋아하니까 옷을 입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꾸미는 걸 하든지 아니면 노래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 직업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 그걸 아는 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뭐 그런 거를 극대화시켜서 그런 걸 오히려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그 의식이 긍정의 의식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생기면은 오히려 뭔가 그 더 자신감이 생겨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걸 즐기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그거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해도 막상 자기가 닥치면 이게 안 돼요. 자기 일은. 그렇지만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멘탈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물론 조금은 의식이 들겠지만은 그 조금만 가지고 계시고 웬만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진짜로 그 깊게 파보잖아요. 생각보다 남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지만은 이 라스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너무 아껴서 그래요. 이건 좀 다르게 아끼는 건데 자기 자신을 너무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근데 이거 진짜 맞는 네, 진짜 이게 그런 진짜 거 맞는 같아요. 말입니다. 평생 진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계속 하는 게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저희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이고 뭔가 이 라스님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의식에 대한 거에서 자꾸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더 아끼고 뭔가 그러다 보면은 좋은 뭔가 스스로만의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각자 저는 다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라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 하나 좀 그냥 보낼 얘기인데 책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인데 저희 예전에도 한번 그 땡큐 콘서트에서 땡큐 콘서트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시간이 만약에 되신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이 책을 좀 구입을 해보셔서 꼭 읽어보세요. 그럼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와우 씨가 네. 두 번째 사연, 라스님의 사연에 또 솔루션 카드를 한번 뽑아봅시다.
이거 와! 내가 진짜 야 신들렸어. 돗자리 깔아야겠어. 안 되겠어. 자, 솔루션입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이 된다. 이야, 라스님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위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게 사실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것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는데 저희가 그 사연을 받고 다시 솔루션을 드렸고, 이게 만약에 저희의 솔루션이 라스님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거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네, 라스님 그냥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네, 용기를 갖고 앞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정말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라고 하니 꼭 극복하셔서 더 좋은 내일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화백. 자, 좋습니다. 우리 라스님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제가 읽을까요? 네. 슈지 의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7세 초이스입니다. 오. 요즘 도깨비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진로를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정해야 할지 아니면 잘하는 걸로 정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고2가 되는데 너무 진로 결정에 대해서 조급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에이스 사랑해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공연 직접 보고 싶어요. 갑자기 사랑 고백을 17살이면은 그렇죠. 고민이 되긴 하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지 잘하는 걸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좀 다행히 좀 맞는 부분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직업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민 딱 한 건데. 저도 비슷한 경우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많죠. 저는 나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30대가 되든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냥 이끌는 대로 저는 가는 게 제일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단은 저는 17세잖아요. 고1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그 학생, 고등학생의 그런 나날들을 정말 한없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기다 보면 또 그 진로가 자기 재능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인생을 즐기다가 찾게 되는 재능은 많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열심히 그걸 갈고 닦아서 재능을 발휘하는 친구들도 많고, 일단 너무나 꽃다운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그냥 그 학창 시절의 그런 추억을 만들기도 저는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좋아하는 게 노래였어요. 근데 노래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이제 같아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아하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춤도 좋아하게 되고 처음에 진짜 저도 이제 삐걱거리면서, 그래서 진짜 좋아하다 보면은 그 분야를 잘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잘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하면서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딥하게 파고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했을 때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아서라는 그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금 몇 년 더 산 선배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잖아요.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행복해요. 행복하고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기서 오는 정말 행복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은 매 순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정말로 내가
꿈꿔갖고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라고 했던 게 법이 되는 순간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바뀌는 순간 이건 또 다른 어떤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잘하는 일을 더 디벨롭을 해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로 더 좋은 어떤 평판을 받고 내가 이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실 그렇게 또 성장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좋아하는 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걸 결정하라 이건 아니지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해보는 게 좋다고. 맞아요. 저도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진짜 말대로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그게 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또 너무 잘해서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아직 너무나 진짜 17살 너무 아름다운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두 개 다 해보는 것도 전혀 늦은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다 해보고 싶고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그 두 개 다 아니면 또 다른 거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둘 중에 찾으면 더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솔루션 카드 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와! 근데 이거 조금 이게 제일 소름 돋아. 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놓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와! 그게 바로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17살인데 사실 제 17살 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한 친구가 진짜 많아요. 진짜 거의 진짜 잘 생각해보면 없어요. 진짜 진짜 아예 없어요. 분명히 대단합니다. 더 발빠르게 나갈 거예요. 본인의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미래가 밝다. 자신을 믿고 그냥 달려나갔어요. 한 마리 치처럼. 자, 부정. 좀 써주십시오. 아, 이건 뭐 그냥. 자, Just do it. 가세요 그냥. 꼬민 no, just do Do it. it. 하이패스. 하이패스 부정. 하이패스 됐습니다. 물어보자 3회차. 아, 이게 마지막 사연까지 읽어봤는데요. 아,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같이 모든 시간 함께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 나이대별로 조금 이 다른 것 뿐이지 고민과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나이와 것들이 직업이 다를 뿐이지.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겠지만 저희가 정말로 다 읽어드릴 수 없었던 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게 이제 영상이 나갔을 때 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시즌 2 가나요? 에이스 프로포절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우리 초이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저희가 방금 이렇게 직접 그린 도적도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힘든 시간까지 저희의 부정 괜찮은 거예요? 솔루션을 통해서 네,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자동자 치킨뱅이, 네, 치킨뱅. 동자동자 치킨뱅이와 우리 갓 모모 보살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기리며 그럼 안녕! 안녕!